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비트코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란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증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온 듯한 모습이에요. 네. 7만 달러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8만 달러를 다시 돌파해서 거기서 좀 안정세를 다시 찾고 있는 그런 그림이더라고요. 네네.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 회로를 돌린다라기보다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흐름을 볼 때 사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죠? 왜냐하면 그냥 미장 움직임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매크로 변수 따라 움직이는 시장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 내부 이벤트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거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라는 거 행정명령이나 크립토 서밋까지 완료된 마당에 이제는 시장이 반응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그 의회 통과가 필요 없는 내부 행정명령을 통해서 야 앞으로 그럼 우리가 미국 정부가 얼마만큼을 사겠다라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가 있지 않는 한 선언적인 의미로 야 앞으로 우리는 미국은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겠어 혹은 뭐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비축할 거야 라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말로서는 시장을 들어올리기가 어려운 수준이 됐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냥 미장 따라간다. 특히 나스닥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CPI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9시 반에 나오면서 제가 CPI 발표보다 그 CPI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프를 가격표를 이제 띄워놓고 있는데 차트를 갑자기 튀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 쪽으로 8만 1,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8만 4천까지 뛰는 겁니다. 네. 아, 잘 나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열어보니까 예상치 하회로 나왔고요. 기술주 반등과 함께 같이 나왔고 그 되게 재밌는 흐름이 뭐였냐면 그래서 가격과 뉴스를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라고 봤더니 이제 처음에는 수치에 모든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다가 수치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네,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2월 그러니까 관세 효과가 2월 CPI는 아직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네. 그럼 3월부터 나온 CPI에는 관세 효과가 반영이 되면 지금 나온 게 믿을 수 있나? 3월을 봐야지 진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즈음에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캐나다가 보복관세 물리겠다 미국에다가 라는 뉴스까지 겹치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시장이 또 반응하는 거예요. 잠깐만, 야 그래도 괜찮잖아. 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현재는 8만 3천 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어서요. 보시면은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미장하시는 분들과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인하는 유튜브 보는 것도 좋지만 미장하는 유튜브 보면서 매크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코인 투자에는 지금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은 뭐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사실 뭐 예정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올 걸 이제 기대할 만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행정명령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은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아봐라, 모색해봐라라고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한테 그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버진 유출. 그러니까 예산 중립적인 방안이에요. 쉽게 말해서 중립이요? 돈 안 쓰고 그게 말이 돼요?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봐라. 그리고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 중립적인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안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설득력이 없구나. 뭐가 없어요. 게다가 그 예산 중립적인 방안의 대부분이 다 의회에 뭔가 동의를 요하는 거라서 지금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예산 중립적인 방안을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이 찾아내면 그야말로 그건 호재인 거죠. 미국 정부가 산다라는 거니까요. 그 밖에 또 기대할 수 있는 돌발적인 이벤트로는 제가 느끼기엔 아마 이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 전략 비축, 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전략 비축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페트롤륨, SPR인데 요거 개념으로 미국 정부가 도입한 거기 때문에 이 원유를
뭔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비트코인을 미국의 중요한 자산으로 취급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 아마 빅테크 가운데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곳은 테슬라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네. 네, 근데 이곳들에서 지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우리도 포트에 조금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돌발적으로 근시일 내에 어떤 뭐 애플이, 아마존이 샀다라고 하면 시장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돌발이고 도대체 빅테크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는 없어서 그렇죠. 네, 예. 기대해 볼 만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게 요것도 약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이 저렇게 하네? 라고 하니까 이 중동이나 중국이나 등등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우리도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설친 F라고 해서 공개가 되잖아요. 거기 보면 블랙락의 IBIT 비트코인 ETF에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한 6천억 달러 투자한 게 공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투자 규모도 늘릴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아부다비에 있는 어떤 투자 회사가 바이낸스에다가 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 바이낸스라고 하는 게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중동 쪽에서 이 코인 쪽에 크립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나 뭐 중동 쪽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자신들도 뭐 그 외환 보유액에 포함한다던가 아니면 뭐 전략 자산으로 우리도 모아간다라는 식의 발표가 나오면 그것도 또한 크립토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가능성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그냥 매크로 움직임을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에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정말 큰 호재였습니다. 근데 그 등장 이후에 어떤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좀 더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게 더 사지는 않겠다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실망해서 약간 위축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더 살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뭔가 방안을 찾아낸다면 그게 첫 번째 또 다른 비트코인에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혹은 두 번째, M7이 만약에 여기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도 비트코인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야, 미국이 저렇게까지 하면 중동이랑 중국도 우리도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모두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에는 매크로 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CPI 보셔야 되고요. 예, 연준 보셔야 되고요. 예, 이런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 우리가 흔히 큰 손이라고 부르는 네. 고래 투자자들이 흥미가 좀 떨어졌나 봐요. 많이 좀 빠져나갔다고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로 고래들이 이제 대량의 비트코인을 입금했던 그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같은 이제 일반 네. 새우,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코인 거래소에 둡니다. 왜 여차하면 뭐 팔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신들의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해요. 개인 지갑에 보관한다는 얘기는 당분간 팔 생각이 없어. 혹은 나 모아 나갈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했다라는 얘기는 물론 입금했다고 다 반드시 파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팔 생각이 있으니까 입금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고래들이 거래소로 중앙화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는 물량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한 거죠. 근데 그 고래들의 움직임도 약간 체크해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금한다고 반드시 파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고래들의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예. 팔 생각이 없는데 일단 트랜잭션을 일으킵니다. 아, 그리고 다시 빼는 뭐 이런 방법도 있기 말 때문에 되네요, 그것도. 사실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누가 얼마를 사고 파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 이 트랜잭션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어쨌든 안 좋은 신호가 있었던 건 맞고요. 중앙화된 거래소로 입금을 했으니까. 다만 이 좋은 점은 좀 긍정적인 점은 뭐냐면 이 입금 규모가 최근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미 입금할 고래는 다 입금했다라고 봐도 좋고요. 또 뭐 입금할 고래도 있지만 어떤 고래들은 또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또 매집에 나선 고래도 있었고요. 이렇게 고래들의 움직임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과거보다는 크게 의미를 두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제 비트코인 ETF가 지난해 1월에 이제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이 고래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자 또 ETF 자금 등이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고래들의 움직임보다는 매크로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시장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긴 보셔야 되겠지만 과거만큼 고래들이 입금했네? 큰일 났네? 하락 나오겠네? 라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매크로 반복하고 네네네. 있는데 매크로 움직임을 더 보는 게 나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생기고 점점 그 전통 금융 쪽으로 네, 많이 맞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고래라고 해도 뭐 기관이나 이런 쪽보다 돈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뭐 되게 많은 비중을 들고 있었던 큰 손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막 폭삭 무너지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매크로적인 판단 계속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알트코인 쪽은 그러면 또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딱히 그렇지 않은 분위기네요. 그러게요. 네. 알트코인이야말로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고. 답답한 느낌인데 특히 이제 알트코인 중에 이제 시가총액 1등이 이더리움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이클 패턴을 보자면 비트코인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좀 횡보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투자 자금이 이제 알트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조금 많이 올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라지캡으로 갑니다. 시가총액 좀 큰 거 위주로 또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알트코인이 오르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고 그 알트 시즌을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고 이제 다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비트 오르고 이더 오르고 라지캡 오르고 알트 전반으로 오르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됐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무너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더가 안 올라요. 오. 지금 이더리움이요. 지금 뭐 1,900달러, 맞아요. 심지어는 2,000달러 선까지 내줬습니다. 이 가격이 4년 전 가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약간 자조적인 얘기도 도는 게 예. 4년 동안 투자한 것보다 지금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가격에 이더를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네. 그래서 4년 시간을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까지 돌고 예.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안 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라지캡이 오르는 그 순환으로 오르던 사이클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4년 전 수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뭐 3년 전 수준 이런 식으로 모든 알트가 거의 회귀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자면 사실 그야말로 딱히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비트가 오른 다음에 그 온기가 알트로 전해져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관 투자자와 여러 가지 그 ETF 자금 유입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코인 시장에 투자한 자금이 비트 투자하고 알트 투자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비트 투자한 자금 자체가 코인 시장의 투자 자금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인데 그 자금이 알트로 넘어가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 시즌이 안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트코인에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법안입니다. 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야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 돌아다니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대부분이 달러 스테이블 그쵸. 코인이에요. 예. 그럼 달러 스테이블이면 이 담보로 할 수 있는 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뭘 하냐라고 보면 대부분이 다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사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그 금액이요, 규모가 독일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걸 담보로 하는 달러 자산 뭔가를 사야 되는 거고 그게 다 미국 국채를 사게 되면 지금 예전에 과거에 뭐 미국 국채를 사주던 중국의 수요가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다고 봐도 뭐 무방하죠. 그렇죠. 안 사죠. 그러면 새로운 매수 주체가 등장해야지 국채를 찍어내도 팔릴 텐데 그 매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더 같은 곳인데 이걸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의 금융사 그리고 뭐 빅테크 이런 곳까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고 이건 뭐예요? 미국 국채 매수 주체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더 늘어나게 됐다, 규모가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ETF,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돈은 비트코인만 삽니다. 그렇죠. 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 사죠. 근데 알트도 살 수 있어요. 선순환을 만들 수가 네. 있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이 알트를 얼마나 사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죠. 어쨌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예. 그게 기대해 볼 만한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센티멘트가 상당히 안 좋은데 네. 이 센티멘트를 그나마 조금 약간 좀 회복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계기는 알트코인 ETF 승인입니다. 야, 승인된다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오겠니? 이더리움도 안 사는데 기관들이 네. 알트코인 사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실제로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시장의 센티멘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12개 정도의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 승인해 주세요라고 SEC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나온 게 뭐냐면 SEC가 이 승인 여부를 하는 그 결정 시한을요 연기를 했어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기하다가 마지막에 승인 이렇게 해줬거든요. 아예 만약에 해줄 생각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안 돼, 거부를 그렇긴 합니다. 하죠. 예. 네. 근데 연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승인이 언제 될까를 보자면 지금 현재 SEC 의장이 공석 상태입니다. 이제 마크 우에다라는 대행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의장으로 지금 지명된 사람이 폴 애킨스인데 아직 의회에 인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의장으로 취임을 못했는데 이제 의장이 취임하게 되면 알트 ETF 승인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처리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와는 별개로 알트코인의 이 센티멘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트코인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고요.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활성화 그리고 알트 ETF 승인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는지 확실하게 체감이 되네요.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 확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강화된다면 알트 시장에도 온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ETF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어떤 가능성 얘기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크로 보셔야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은 결국 그 매크로 얘기도 제가 앞에서도 계속 생각해봤는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제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조급하세요. 기다릴 수가 없죠, 코인은. 맞아요. 예. 조급합니다. 게다가 24시간 거래되는 걸 보면서 사실 매매를 안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 구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조급하는데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뇌동 매매 절대 안 되고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이거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본이 더 필요한 게 요즘 시장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요즘 뭐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계속 그 기본을 잊었었는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좀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장이지만 그럴 때 기본을 지키면서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결국 다 신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